안녕하세요. 김상주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 4의 9번째 강의입니다. 두 개의 창에 가슴이 찔리다. 부제로는 내 안의 험담꾼과 불평꾼을 다스리기입니다. 네, 요즘 제가 부쩍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공황장애에 대한 강의를 올렸는데 이틀 만에 다시 이 강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어주는 분들이 제게 에너지를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사실 7, 8, 9월 달이 컨디션이 1년 중에 제일 좋습니다. 무슨 동면은 곰도 아니고 요새 살이 많이 쪄가지고 우리 집사람 저보고 곰이라 그러는데 동면은 곰도 아니고 겨울이 되면은 제 컨디션이 굉장히 나빠져요. 그래서도 작년에도 12월 달인가 그때 마지막하고 5개월 6개월 쉬었던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마다 반복되는 제 지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힘이 남아 돌 때 에너지가 넘칠 때 또 친구들이랑 약속 없을 때 이럴 때 이렇게 또 강의 녹화하면은 얼마나 좋습니다. 녹화하고 나면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내 자신이 내 자신한테 배우는 계기가 되고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고통과 슬픔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곤 합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죠. 얼마나 빨리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는가가 사실 정신건강을 위해서 정말 좋습니다. 물론 몸은 병이 깃드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생명을 얻었으니까 당연히 그 끝은 죽음이라고 생각해야 하고 사랑을 했으니까 언젠가는 사랑도 사라질 거라고 여겨야 되고 회사에 들어갔으면 언젠가 그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하던 명예퇴직을 하던 정리해고를 당하던 나가야 할 날은 오게 됩니다. 또 자식도 애지중지 키우고 그렇게 많은 돈을 퍼부어댔지만 결국 언젠가는 내 품에서 떠날 일이 생기고 또 배신을 때리게 되죠. 또 나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언젠가는 죽어야 되는 운명이기도 합니다. 부모도 아내도 남편도 언젠가는 죽게 되고 어쩌면 가장 불행스러운 일은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일일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슬픈 일, 상처받는 일, 속상한 일 때문에 가슴에 울음이 가득 차서 혼자 실컷 울고 싶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아버님 산소에 가서 정말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가슴에 울음이 정말 가득 찼던 적이 있었습니다. 뭔가가 자꾸 안 풀리고 여기저기 몸이 아프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여기저기 아프고 그럴까. 그래서 대낮에 아버님 산소에서 곡소리가 나게 크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제는 일주일 전에 아내가 돌아가신 한 남성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불면증으로 우리 병원에 계속 다니셨던 분인데 부인과 항상 같이 오곤 했습니다. 부인이 암이라는 얘기를 제가 듣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사실은 몰랐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꾸 눈물이 나온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자식을 보더라도 눈물이 나고 자꾸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상담을 해드리고 그랬습니다.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죽음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누군가와 헤어지는 거라든지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가슴에 맞는 창입니다. 내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심정을 뒤집고 또 심한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단 그 창을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나마 창에 꽂힌 상처가 곪지 않고 오랜 세월이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상처가 아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창에 찔리고 나서 자기 스스로 두 번째 창을 자기 가슴에 찌른다는 사실은 모릅니다. 우리는 두 번의 창에 찔립니다. 첫 번째 창을 맞는 것만 생각할 뿐 두 번째 창을 맞고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창을 빨리 뽑는 것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창을 스스로 찔러대고 있으니까 우리는 상처에 짓눌려 회복되는 것이 더뎌지거나 그 자리에서 의욕을 잃고 쓰러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우리가 맞는 두 번째 창, 우리가 찔리게 되는 두 번째 창은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이 두 번째 창을 스스로 찌른다는 것만 알아도 이 강의의 가장 큰 수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찌르는 두 번째 창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창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조금씩 인식하다 보면 우리는 첫 번째 맞는 창을 뽑는 것에 집중할 수가 있고 더 이상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도대체 내 가슴에 내가 꽂는 두 번째 창이란 뭘까요? 그것은 조용히 또 은밀하게 또 습관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찔러대는 겁니다. 마치 컴퓨터 스위치를 켜는 순간 컴퓨터가 알아서 잠깐 동안 사이에 윈도우 화면을 돌려주고 그 다음에 바탕화면을 보여줍니다. 그건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들이죠. 이거는 이미 프로그램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그런 자동 프로그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멈출 수만 있다면 두 번째 찔린 창을 찔리지 않을 수도 있고 두 번째 창에 찔린다 하더라도 내게 거의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내가 찌르는 두 번째 창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40대 중반의 한 남성이 있습니다. 요즘 속이 안 좋아서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는 내시경을 받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위암으로 나온 겁니다. 의사에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제 다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 할 수술이라든지 항암 치료 등을 생각하니까 정말 끔찍합니다. 그리고 내 존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진다는 두려움도 생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 가져보신 적 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 또한 내가 죽고 나면 남게 될 어린 자식과 마음이 여려서 나 없이 생활이나 해나갈까 걱정되는 아내에 대한 염려가 듭니다. 이런저런 상념과 절망감으로 정말 딱 죽고만 싶습니다. 이렇게 이 남자분은 암 선고라는 첫 번째 창을 가슴에 맞았습니다. 정말 가슴을 꿰뚫고 들어와서 내 가슴을 후벼 파고 내면 깊숙이 박혀서 그 고통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창을 맞고 난 후에 느닷없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 내 인생이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 결국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구나. 나는 어릴 때 부모 잘못 만나서 가난하게 살고 직장도 남들에게 떳떳이 얘기할 만한 곳도 다니지 못했고 하는 일마다 그렇게 되는 일이 없더니 결국 내가 그렇지 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참 슬프기만 합니다. 또한 내가 병이 난 게 뭔가 내가 나쁜 짓을 지어서 생긴 벌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잘못한 일이 떠오릅니다. 그래,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이제 벌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간 자기 인생이 죄스럽고 속상하기만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자기 자신이 한없이 미워지는 거예요. 왜 나는 똑바로 살지 못해서 이런 벌을 받고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러니까 투병할 생각조차 하지 않죠.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벌을 받고 있으니까 내 병이 좋아질 리도 없다고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창입니다. 자기가
제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병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생긴 벌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나한테 찌르는 두 번째 창입니다. 이런 두 번째 창은 첫 번째 창이 찌른 상처를 더욱 덧나게 해서 완전히 자신을 절망으로 몰고 갑니다. 사실 인생 잘 풀리고 좋은 지위, 좋은 직업, 또 좋은 부모 만나서 어릴 때서부터 호의호식하고 좋은 교육 받고 이런 사람들도 사실 질병은 찾아옵니다. 누구나 몸이 있기 때문에 병이 깃든다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재벌 회장이 갑자기 오랜 동안 외유를 하고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고, 그 이후에는 그런 소문이 퍼지죠. 미국의 유명한 암센터에서 암 치료를 받고 돌아왔다는 얘기. 거의 사실인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또 정말 30대의 유망한 젊은 여배우가 암으로 사망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말 잘 나가고 외모도 부모에게 잘 타고난 그런 여성입니다. 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던 법조인이 30대 후반에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사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배경을 가졌던 뭘 했던 간에 질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법이거든요. 내 인생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그것과 상관없이 질병은 언제든 찾아오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인생이 꼬여서 자신에게 암이 찾아왔다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인생이나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또 남에게 상처도 주고 상처도 받는 법입니다. 어느 인생 완전한 인생이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어느 인생이 어떻게 완전하게 똑바르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 신화를 좋아합니다. 그리스 신화를 보게 되면은 그 신들이 너무나 인간적이에요. 그 신들은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남편이 있는 아내를 유혹하기도 하고 그저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인간을 가혹한 운명 속에 던져버립니다. 또 질투의 눈이 멀어서 자신의 라이벌인 인간 여자에게 저주를 퍼붓고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결국 죽게 하기도 합니다. 신이 이럴진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완벽한 인간은 찾아보기가 거의 쉽지가 않습니다. 건초더미 속에서 바늘을 찾는 격이죠. 그 완벽한 인간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허영에 들뜨고 자만심에 가득 차서 오만함을 부리다가 자기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또 욕심을 부리다가 인생의 나락으로 빠지는 인물들이 허다하게 등장합니다. 또 자기의 욕망을 참지 못해서 남의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 자신마저도 파멸에 이르게 되고 그 벌로 인해서 자기 두 아들을 잃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남자분이 갑자기 암에 걸렸다는 것을 아는 순간 자기의 지나간 과거가 완벽해지기를 바라고 지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완벽하지 못했던 자기 인생을 원망하고 자책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흘러가 버린 인생 그냥 받아들여도 모자랄 판에 지금 당장 위암이란 첫 번째 창을 맞아서 정신없어 죽겠는데 느닷없이 자기 인생 탓을 하면서 자기에게 두 번째 창을 찔러서 그나마 그는 다시 일어설 힘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에게 두 번째 창을 찔러댑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존재하는 불평꾼 또는 험담꾼이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두 번째 창을 찔러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우리 안에 존재하는 나를 헐뜯는 인격은 언제나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든 좋은 일이 생기든 기회만 오면 그럴듯한 핑계를 대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들의 공격은 자동적으로 일어나죠. 그리고 그런 험담꾼들을 우리들은 자신의 인격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치를 채지 못합니다. 그런 험담꾼과 불평꾼이 내게 떠드는 말에 동일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내 인격과 상관없이
항상 나를 불평하고 헐뜯고 나를 사지로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 불평꾼과 험담꾼의 생각에 동조를 하고 그들에게 승리의 깃발을 내줍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죠. 내 마음이 내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내 생각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건 모두가 내 것이라고 여기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믿어버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내가 내 생각을 조절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내 생각입니까? 단지 우리 머릿속에 떠올려지는 것들 뿐이고 그건 내 생각이 아니죠. 그걸 자동사고라고도 부릅니다. 인지 심리학에서는요. 또는 부정적인 일반화라고도 표현하죠. 이들은 마치 컴퓨터 바이러스랑 굉장히 유사한 작동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컴퓨터에 들어와서 마치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부처럼 행세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컴퓨터를 마비시켜버리고 말죠. 컴퓨터는 바이러스를 자신의 프로그램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지만 사실 그것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놀고 자기 마음대로 컴퓨터를 움직이는 외부에서 들어온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습득된 잘못된 지식이나 가치관이 이렇게 험담꾼이나 불평꾼의 형태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가 마치 우리 생각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는 겁니다. 여기서 진실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 남성은 암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암을 치료하기 위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고 누구나 병은 걸린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암이라는 첫 번째 창을 맞고 나서 우리는 스스로 찌른 두 번째 창에 자동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만 겁니다. 우리는 두 번째 창을 맞는 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두 번째 창은 항상 나를 겨누고 있죠. 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남자친구와 헤어진 한 여자는 그저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아니면 그래서 이제 그 남자랑 헤어진 것 뿐인데도 자신이 매력이 없어서 자신의 외모가 형편없어서 자신이 제대로 남자친구에게 잘해주지 못해서 차였다고 생각합니다. 남녀관계는 사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난 건 없습니다. 그저 두 사람이 서로 만나다 보면 안 맞았을 뿐이죠. 아니면 그 남자가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는 바람둥이를 만나는 바람에 그런 불운을 만나서 이번에 헤어지게 된 건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런 남자가 떠나주는 게 불운이 아니라 행복이죠. 그 남자와 헤어지고 나서 그 상처가 바로 이 여성이 맞은 첫 번째 창입니다. 자신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상상으로 그 여자는 자신의 가슴에 두 번째 창을 찌른 겁니다. 그 두 번째 창이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죠. 내가 그 남자에게 잘 못해줄 건 없나? 내 외모가 형편없는 건 아닌가? 내 매력이 떨어져서 그런 건 아닌가? 나는 정말 연애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어떤 남자에게도 인기가 없나 보다 하는 두 번째 창을 찌르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성이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정신없이 출근을 하다가 그만 앞차를 들이받고 말았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나진 않았고 앞차의 범퍼만 찌그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고 사고는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고를 수습하고 회사에 가는 차 안에서 그녀는 자동차 사고로 놀란 가슴이 조금 진정이 되자 이제 두 번째 창을 꺼내들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바보 같을까? 왜 앞차를 미리 보지 못하고 브레이크를 늦게 밟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니까 자신의 인생이 참 실수투성이 같아요. 어제도 직장 상사에게 낸 기획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야단을 맞았고 또 오늘 아침에 4살짜리 어린애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왔던 기억이 나는데 제대로 엄마 노릇도 못하는 것 같고 또 남편에게도 요리 솜씨가 없어서 제대로 남편 보살펴 주지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직장의 일원으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아무런 쓸모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바로 이게 내가 내 자신에게 찌르는 두 번째 창인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은 게 문제죠. 직장에 돌아와서 사실 파김치가 돼서 그 맞벌이 부부, 특히 주부들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전히 가사 분담은 공평하게 남편과 같이 맞벌이를 하더라도 여자의 몫이거든요. 집에 와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쉬고 싶지만 어떻게 해요? 아이 어린이집에 데려와서 씻기고 입히고 그래도 동화책 한 권이라도 읽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늦게 들어오는 남편을 위해서 그나마 또 요리도 하고 빨래도 하고 또 다림질도 해야 되죠. 이렇게 경무에 시달리고 있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그 사고 하나 때문에 자신이 형편없는 어머니와 형편없는 아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실수로 자동차 사고를 낸 것뿐이거든요. 우리가 길거리 다니면서 보면은 자동차 사고 나서 서로 뭐 번호 적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저도 자동차 앞차 들이받는 바람에 또 제 명함도 주고 뭐 물어주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거든요. 또 운전하면서 한눈 팔 수도 있고 딴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녀는 자기가 사고를 내고 나서 자기 자신이 완벽한 인간이어야만 했다는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는 내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사고를 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을 드는 거죠. 자기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한 채 실수도 없다고 생각한다면 뭐하러 자동차 보험을 듭니까? 자동차 보험이라는 게 뭐예요? 누가 내 차 들이받을 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남의 차를 들이받을 때 또는 지나가는 사람을 혹시라도 치여서 다치게 할 때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자동차 보험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자동차 보험 들 때는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들어놓고서는 자동차 사고를 내고 나서 내가 형편없는 인간이고 내가 실수투성이라고 두 번째 창을 찌른 겁니다. 따라서 두 번째 창을 피하려면 우리 안에 존재하는 험담꾼 또는 불평꾼이 뭐라고 하던 간에 그것에 맞대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험담꾼과 이 나에게 불평꾼은 아주 교묘한 말솜씨로 우리가 그 자신들이 불평꾼과 험담꾼들은 그들의 말을 우리가 믿어버리게 만듭니다.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맞대응하지 않는 거죠.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항상 내 안에 존재하면서 따로 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동조하면 할수록 그들은 더욱 신이 나서 계속 우리를 가지고 놀죠. 두 번째 창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 내 안에 불평꾼, 험담꾼이 또 시작하는구나. 얘네들은 항상 그렇지 뭐. 나는 단지 암에 걸렸을 뿐이고 나는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연인과 이별을 한 것뿐이고 나는 흔히 저지르는 자동차 사고를 낸 것뿐인데 뭐 이렇게 혼잣말을 되뇌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험담꾼과 불평꾼이 떠드는 것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안에 험담꾼이나 불평꾼, 두 번째 창을 찌르는 이 존재들이랑 맞서 싸우면 안 됩니다. 맞서 싸우는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아세요? 나는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왜 자꾸만 이렇게 나쁜 생각들, 왜 나를 자책하거나 나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안 좋은 생각들이 드는 거죠. 난 이런 생각이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 이러면 걔네들, 험담꾼과 불평꾼은 더욱더 신이 나고 더욱더 걔네들한테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걔네들의 생각은 절대로 없앨 수가 없고 맞서서 싸워봤자
절대로 그들의 생각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멈추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저 그들이 뭐라고 떠들든 그저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그냥 내 안에서 또 이게 자동적으로 나를 헐뜯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하고 그 생각들과 거리를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좀 연습이 필요한데요. 내 안에서 또 이게 시작됐구나. 절대로 그런 생각들이 없어지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생각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때리면 아프고 감기가 걸리면 콧물이 나고 기침이 나듯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험담꾼과 불평꾼의 불만과 두 번째 창을 찌르는 행동은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없어지지가 않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우리에게 창을 찌르려고 할 때 마음대로 해보라고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우리가 맞대응을 하지 않는 순간 재미가 없어서 두 번째 창을 꽂지 않거나 창을 맞아도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들과 맞서지 말고 얘네들이 나를 가지고 노는구나 하고 거리를 두고 그들이 어떻게 내게 속삭이는지 어떻게 나를 낭패감에 빠뜨리려 하는지 그냥 지켜보십시오. 그러면 그 창의 힘이 현저히 떨어지고 맙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안 좋은 생각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이런 습관합니다. 진짜 또 생각이 원숭이처럼 나를 가지고 놀고 있구나. 올렸다가 내렸다가 절망감에 빠뜨렸다가 이렇게 하는구나. 물론 그 생각들이 좋지는 않죠. 그리고 불쾌하죠. 하지만 이렇게 거리를 두는 순간 그 절망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우울한 생각들은 힘을 잃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두 번째 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번째 창을 찌른 것은 내 안에 존재하지만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불평꾼과 험담꾼들이 떠들고 있을 뿐이라고 그들과의 관계에 선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서 첫 번째 창을 맞고 나서 말이에요. 한참 속상할 때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바로 두 번째 창이구나. 그들이 또 한참 앞서가면서 어떤 사건과 관련도 없는 일을 끄집어내서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하고 한번 인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 두 번째 창이 찌른 상처는 덜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불평꾼과 험담꾼을 구분하는 연습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의문을 가지세요.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생각이 흘러가다가 가만히 있어봐. 내가 두 번째 창을 찌르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사건과 이것이 논리적으로 무슨 관련이 있는 거지 도대체? 내가 생각이 너무 한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야? 얘네들이 또 나를 가지고 놀고 있구나. 이런 순간 그들과 놀아주지 않게 되면서 두 번째 창을 내 가슴에 찌르는 일은 점점 앞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계속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창을 막을 수 있는 든든한 방패입니다. 창이 찌르려고 하면 방패로 딱 막으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창과 방패, 모순의 관계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떤 방패도 어떤 그 창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만들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조금씩 방패를 다듬고 좀 더 견고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창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건가, 저 창이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가, 어떨 때 저 창이 나를 공격해 오더라,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인지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그 창을 샥샥샥 막아낼 수 있습니다. 연습하십시오. 맨날 쌀싸니 뭐니 이런 춤 연습은 몇 년 해야지. 늘고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얘기하죠. 볶음 만드는데 몇 년씩 투자하고 또 뭐 헬스하면서 저기 몸 우락부락하게 만들면서 매일 뭐 닭가슴살 먹고 그런 노력에 한 100분의 1만 드리려니까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거 닭가슴살 먹어서 몸이 그 진짜 풍선처럼 부풀거나 배 볶음 만들면 뭐합니까? 맨날 그냥 이렇게 두 번째 창에 맞아서 쓰러지는데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진짜 전사들은 300이란 영화에 나왔죠. 그 일당백 아니에요. 그 정도 마음의 전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때 페르시아 군대랑 싸웠던 그 300명의 전사처럼 그런 창들이 날라와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습니다. 일당백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은 제가 요새 에너지가 좋기 때문에 커밍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거 마지막에 그냥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상주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 4의 벌써 9번째 강의입니다. 두 개의 창에 안녕하세요. 김상주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시즌 4의 벌써 9번째 강의입니다. 마지막에 발음이 꼬이는 건 또 뭐야? 잘 나가다가.